벌써 등단하신 지 한 3년 되셨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는 긴 소설 벌써 2편 출간되셨고, 또 바로 최근에 한 편 문지 웹진에 연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 긴 소설로 좀 익숙한데,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좋은 단편 소설을 읽었어요. 이 소설이 사실 8688 그 특수가 한창이던 때 그 80년대 세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지만, 저는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거는 그 세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70년대생이고 80년대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녔고, 그리고 지금 현재 30대가 되어 있는 세대들, 그런 세대들의 커밍아웃이랄까요?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70년대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편을 쓰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70년대생들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. 제 자신도 모르게. 그래서 어떤 이런 인간형들이 어떤 유년기를 거쳤을까 생각하니까 또 저 개인도 80년대를 거쳐왔지만 그 80년대 후반의 이야기가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 80년대 후반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, 또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이 그런 메인스타디움이라는 어떤 은유로 표현되었고, 그렇게 어떤 급속 성장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세대와 많이 닮아 있다는 80년대 후반에 어떤 시대적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만,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출발점 내지는,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런 시스템이 가시화된 게 그런 아시안 게임, 올림픽 이런 국제 행사들이 도입되면서 그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건축물 시설물로 통해서 이제 보여졌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이 메인 스타디움에 진입하고 싶은 욕망과 또 거기서 달아나고 싶은 욕망의 그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,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벗어나기 얼마나 힘든가,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결말로, 그 메인 스타디움은 역설적인 의미에서 나의 메인 스타디움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메인 스타디움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. 그런 의미로 이 메인 스타디움을 담아봤습니다. 이거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저 인생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또 같은 그 세대시잖아요.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, 왜 그 선배님도 그 70년대생이시니까 그 80년대의 어떤 성장기를 거치셨을 것 같아요. 그럼 직간접적으로 이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그 관제 축제를 경험하셨을 텐데, 그럼 메인 스타디움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런 어떤 국제적 행사, 뭐 이 속에서 개인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셨는지,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.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놀라웠던 그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. 일단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성인 화자가 거의 아이 꼬맹이인 척하는 아이 있잖아요.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생한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작가적인 능력이랄까,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다지 기억이 생생하지가 않고요. 그 부분은 근데 물론 어떤 화려한 축제 분위기였다라는 것은 저 역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, 그 중에서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아마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나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뭔가가 화려하게 벌어지고 있고, 그거를 다들 즐기라라는 어떤 정원 명령처럼,
강압적인 즐겨야만 한다라는 그 명령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런 게 이제 개인사적인 뭐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거는 무관하게 학교에 가면 훨씬 더 강하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풍조, 그런 것들을 겪어왔던 거죠. 축제 같은 것들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쵸?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, 예. 그러나 또 동시에 이 꼬마 아이처럼 저는 약간 이제 더 공감이 됐던 거는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우리 체육관에 강제 동원돼서 가잖아요. 이 기울기 종목에 가야 되는데, 그거에 가고 싶었는데, 뭐 표가 모자라서 그나마도 어떤 아이들은 갈 수 있고, 뭐 어떤 반은 가는데 어떤 반은 가지 못하고, 뭐 그러는 와중에 소외되었던 느낌 같은 건 남아있는데, 저는 그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라는 그런 예민함 없이 저는 그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어떤 저를 막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런 급격한 변화들이. 그래서 너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내가 친숙하게 느껴졌던 환경들이 일찍 무너지고 다시 막 재건축되고 또는 변하는 거죠. 거기에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이게 단지 즐거운 축제,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이 아이의 욕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게 무슨 배치장에 새로 써넣기를 작정한 것처럼 변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시기를 거쳤던 것 같아요.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가끔씩 이곳이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오랜 시간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뭐 소설로도 뵙고 있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네. 또 오늘 저희가 다 재밌게 읽었던 이 나의 메인 스타디움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을 좀 길게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이게 작품이 좀 아쉬움도 다 쓰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도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내게 이렇게 간절함이 닿는 그런 소설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간절함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가장 즐거웠던, 그러니까 이 소설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이유는 다른 이웃이 작품보다 가장 작가의 그런 뭔가가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네. 그게 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자전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듯이요. 그게 개인의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생생한 감각, 진짜 느꼈던 감각 같은 게 걸려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